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정 시설에 한정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장맛비에 하천물이 불어나면서 사람이 휩쓸렸다는 소식은 매년 이맘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식입니다. 왜 매년 같은 사고들이 그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 11일 사상구 학장천. 산책로를 걷던 60대 여성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고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입니다. 전국 어디에선가 매년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실무 매뉴얼은 있지만 지방하천 침수에 대한 명확한 통제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개인이 조심해야만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 자동 차단 시설이 없어서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하천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통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하천을 관리하는 각 구군에서 이 범람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는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없다 보니까 부산 지역 지방하천은 총 45곳. 이 중 하천변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침수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한 곳은 18곳입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침수 시 원격 통제가 가능한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은 온천천 단 한 곳뿐입니다. 하천 침수 시 시민들에게 빠른 대피 상황임을 알리는 시스템조차 지자체에서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천 수위 관측 시스템조차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있는 구축해놓은 시스템에다가 조금 더 이제 절경을 하는 부분들은 필요한 거는 지나가신 말씀이시고요. 요즘 특정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일이 잦다 보니 지자체가 뒤늦게 기상특보를 접해도 산책하던 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통합된 기준 마련, 빠른 경보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이제 지방 하천이나 소하천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재난 안전 시설을 확충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즐기고 또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개개인들이 일기예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이 장맛비로 도로 곳곳에 발생해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 물이 고인 곳은 피하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장대로 자성대 부두 방면 도로입니다. 경찰차가 서 있고 앞으로 승용차 여러 대가 비상등을 켜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뭐 더덕 끄는 소리가 나는 거라요. 그래서 보기는 이거 타이어 파스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 도로가 뭐 저래 파된 줄은 직감은 했지. 그래서 차를 옆에 세웠는데 내 앞에 차도 그렇고 내 뒤에 차도 그렇고 차 5대가 다 파서 2개씩 다 파서 났어요. 타이어의 파손 원인은 포트홀. 계속된 비에 철로와 접한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여기에 빗물이 고여 있다 보니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포트홀에 빠진 차량의 바퀴에서 나온 부품도 이처럼 도로에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포트홀은 대형 화물 차량 등이 다니는 도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한 곳은 보수 후 재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물웅덩이가 있는 곳은 피하고 서행 운전이 중요합니다. 한편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손상됐을 경우 자동차 보험에 자기 차량 손해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 주체의 배상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방 소멸의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 관광에 대해 살펴봅니다. 관광사업 소비자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른바 MZ세대들.
인스타그램 어플 미코노미 등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MZ세대의 소비 성향을 알아봅니다. 딜라이브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코노미, 미와 이코노미를 합친 말로 나를 위해 아끼지 않으며 소비하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MZ세대의 소비 성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신조어입니다. 뭐 그런 거를 따지는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거에는 그냥 아낌없이 돈 쓰니까 그런 거 굳이 따지지는 않는 거 같아요. 가성비라는 말보단 가심비라는 가격 대비 만족도로 내 삶의 가치를 위한 스스로 만족하는 소비 습관을 많이 보이는 것. 대표적인 예시로 호캉스나 해외여행 등이 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과소비라는 비판도 있지만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 있는 소비로도 평하기도 합니다. 양면성, 앰비발런트의 앰비를 따갖고 온 거고요. 컨슈머의 수머를 따갖고 와서 앰비 슈머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쪽은 고가의 명품을 추구하는 소비 행태. 반대로 한쪽은 정말 가성비를 추구하는 이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는 소비 형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비 성향에 따라 특징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거리가 멀어도 찾아간다는 것. 유명 맛집을 가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려서 줄을 서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지도 켜서 골목골목 찾아갑니다. 어디서나 보이는 프랜차이즈만 즐비한 곳이 아닌 각자 개성이 뚜렷한 매장들이 잔뜩 모인 곳. 자신을 표현 가능한 가치 소비가 가능한 곳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갈 만큼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오다 보면서 지나가는 편집샵이나 카페 같은 데 들르면 더 정보가 많아져서 미리 적어뒀다가 오는 편입니다. 그냥 제 만족도가 더 중요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치, 거리, 가격은 MZ세대에게 더 이상 소비의 핵심 지표가 아닙니다. 소비를 통해 만족할 수 있는 곳, 즉 다양한 콘텐츠와 특색을 갖춘 곳이 선택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남 당진 삽교호 관광지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곳 놀이공원에 설치된 낡은 대관람차 때문인데요. 덕분에 관광객들이 늘면서 주변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선 관광객들이 좀 더 오래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G 헬로비전 한범호 기자입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처럼 보이는 곳에 대관람차가 돌아갑니다. 보기 드문 이색적인 풍경에 논두렁뷰 대관람차로 불립니다. 관람차를 직접 타봤는데요. 창밖을 보면 막 모내기를 마친 푸릇푸릇한 눈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위로 더 올라가자 탁 트인 서해바다도 등장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면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형형색색 불빛이 동심을 자극합니다. 대관람차는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 설치된 겁니다. 놀이공원 측이 8년 전 고철 가격 수준으로 사들였는데 복고를 즐기는 이른바 레트로 열풍에 SNS 사진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함상공원에 배치된 낡은 퇴역구남 2척까지 MZ세대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삽교호 관광지를 찾는 발길도 부쩍 늘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낭만과 추억이 있는 삽교호 관광지는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지 올해로 40년이 되었습니다.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풍부해 매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하지만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광객 대다수가 주말이나 휴일에 잠깐 머물고 떠난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지역에서 활발한 소비가 이뤄질 수 있게 자발적인 노력에 나섰습니다. 또 위생적인 부분, 또 화장실 등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항상 한동안 머무르셔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셔도 삽교호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선 주변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다른 관광지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역시 해상 체험 시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삽교호만 들렀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한 그 수단으로는 장고항, 외목항으로 사람들 발길을 잡아두는 그러한 전략을 좀 세우면 좋지 않을까. 당진시는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35억 원을 들여 올해 안에 인도와 주차장을 마련하고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등 관광지 재단장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캠핑 인구 700만 시대, 경상북도가 지역 소멸 해결책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캠핑 1번지 구축이 지역의 활력이 될 거란 기대입니다. HCN 공희철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시 장기면의 한 어촌마을. 인구 소멸과 고령화의 주민들이 택한 대안은 법인 설립이었습니다. 70명의 마을 주민들이 발기인으로 주식회사가 설립됐고 수익의 20%는 마을 발전 기금으로 환원해 어촌마을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캠핑 사업이 본격 시작됐고 마을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 레저 쪽으로 더 확장을 해서 마을 주민들인데 소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운영만 하면은 앞으로 소득 창출이 10배 정도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경북에 현재 등록된 캠핑장은 400여 곳. 경기와 강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은 캠핑 기반 시설을 갖췄습니다. 우선 계곡하고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그 두 개가 같이 갖춰져 있으니까. 경상북도는 이 같은 환경 조건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 추진 전략으로 캠핑 1번지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캠핑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캠핑장을 매개체로 한 지역 밀키트, 농수산물 또한 특산물을 판매하는 수익 사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캠핑장 지원 조례를 신설하고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 사업 추진 등 캠핑 관광 활성화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캠핑이라는 체류형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경상북도.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관계 인구라는 정의에서의 트렌드 분석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주 인구를 대체해 캠핑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과 재방문율을 높이는 게 성공의 열쇠라는 겁니다. 캠핑족들을 관계 인구에 정확하게 들어맞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충성도를 조금 더 어떻게 높여가느냐가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경북에 오시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저는 면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캠핑 인구 700만 명 시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에서 캠핑 인구의 소비력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년간 꽁꽁 묶여있던 관광도시 부산이 부활의 날갯짓을 펼치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각종 규제가 사라지면서 관광객의 발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 휴가철까지 앞두며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문을 연 광안리 해수욕장. 벌써부터 많은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와 송정, 송도해수욕장 등도 정비를 끝내고 피서객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2,100만 명, 부산시는 올해 3천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호텔 등 숙박시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호텔, 수영장 등 주요 시설을 새로 단장하며 서비스 수준을 높여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올해 여름 성수기를 맞이하여 올해 객실과 수영장을 리뉴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께서 문의를 해주고 계시고 그런 덕분에 올 여름에는 더 많은 고객들께서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관광객 수는 2,050만 명, 21년도 1,830만 명보다 11.7%가량 늘었습니다. 1일 평균 관광객 수도 12.3%, 숙박 인구도 17.9%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엔데믹 이후 외국 관광객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57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와 해운대 해변 열차 등 부산의 유료 관광지를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부산 관광 패스는 출시 5개월 만에 2만 5천 장이 팔렸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부산의 안전한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야간관광 관련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레저 활동을 하며 머무르는 외지인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서핑의 메카로 불리는 부산 송정해수욕장.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파도를 타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국내 서핑 인구가 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1년에 70에서 80만 명의 서퍼들이 송정해수욕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지인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좀 서핑의 매력을 굉장히 느껴가지고 그때 이후로 3년 후에 제가 부산에 내려오게 됐고, 내려와서 이제 직장을 제가 병행을 하면서 지금 출퇴근 전후로 제가 서핑을 취미로 지금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저 활동을 하며 머무르는 외지인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사람까지도 그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생활 인구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부산 인구에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생활 인구에 맞춘 관광 전략이 부산의 인구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정에는 또 민박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살기, 제주도처럼 한 달 살기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부산시는 올해 목표 관광객을 국내 2,300만 명, 외국인은 15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부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침체기를 겪었던 부산 관광이 내 외국인은 물론 생활 인구까지 유입하면서 다시금 부활의 날갯짓을 펼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김영찬 강서구청장을 만나 지역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강서구청장 김영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년이 금세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우리 강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진척이 없었던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시작을 했다는 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도시들이 흔히 그렇듯이 이 문화 인프라가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속도를 못 따라가는 사례가 대한민국 곳 도시들이 다 겪어왔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서는 그런 도시들이 겪어왔던 것처럼 마냥 늦게 공급할 것이 아니라 문화 인프라들을 최대한 빨리 공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화센터가 한참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설이 되면 대저동 일대에는 또 강동동 이런 일대에는 문화 인프라가 많이 갖춰질 것 같고요. 또 이제 명지 쪽으로 좀 내려가게 되면 낙동강 아트홀 1000석짜리 클래식 공연장과 300석짜리 복합 공연장이 이제 갖춰질 텐데 이것도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지동에 복합 민원센터를 하나 만들 건데 이 복합 민원센터에는 우리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좀 대거 안에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충하게 되면 이 공연이라든지 문화생활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강서구에는 교도소와 그다음에 보호관찰소 2개의 교정시설이 있습니다. 이 교정시설을 현대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는 빠르게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정시설을 우리 강서구가 아닌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은 내 싫은 것을 다른 곳에서 좋아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감당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부산시가 15년 동안 이 일을 시도를 해서나 못했던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지역 주민하고 충분한 수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을 감당하는 지방정부와 충분히 공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많이 멀리 있기 때문에 조금 그대로 지금 하던 일을 중지하시고 지방정부에다 그걸 맡겨두시면 법무부가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 강서 주민들께서는 도시철도가 이렇게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다는 것이 대단히 큰 기쁨이고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조 1,200억에 달하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미 확보한 겁니다. 근데 기왕 받는 선물, 위대한 강서에 걸맞게 이제 건설을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설계와 시공 방법에 대한 연구를 대한토목학회에서 우리 강서구의 의뢰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연말에 나올 텐데 그 용역 결과를 저희는 부산시와 정부에 건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설계와 시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대한토목학회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하게 된다면 반드시 대부분 지하를 이루고 사라졌던 정거장도 다시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이며 조기 개통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6개 지자체가 낙동강에 배를 좀 띄우자, 유람선을 좀 띄워서 관광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번영을 한번 해보자 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진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축제를 좀 같이 하자. 축제를 각각 하는 것보다 모아서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조금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강서구가 제안한 철새 도래지 문화재 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이 부분에 6개 지자체가 모두 한뜻 한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대저대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김해도 관계가 있고 우리 강서구, 사상구 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 대저대교를 원한대로 건설하는데 힘을 모아서 결국 원한대로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 은궁대교나 장락대교나 이런 도시 인프라에도 힘을 모을 것입니다. 앞으로 강서는 이주해 오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굉장히 도전정신을 가지고 개척정신을 가지고 오신 우리 국민들입니다. 저는 이 국민들과 앞으로 강서가 얼마나 위대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고 했던 부분들이 참 기뻤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강서는 정말 위대한 도시가 될 거고 그 위대한 도시는 바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겁니다. 계속해서 함께 힘차게 위대한 강서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